질문 하나 할게요. 하이브라질이라는 섬이 익숙하게 들리세요? 여행 안내 책자에선 못 보셨을 거예요. 배타적이거나 접근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신화와 현실의 궁극적인 매쉬업 같은 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맹세하죠. 역사가들에 따르면 하이브라질 섬은 여행자들의 기록과 고대 아일랜드의 전설에 모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판 아틀란티스라고 불려요. 다른 여러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하이브라질은 켈트족 민족의 중요한 인물인 그 유명한 브레잘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섬은 과거 1325년의 지도에서부터 발견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 한 지도 제작자는 이 섬을 아일랜드 서쪽에 배치했지만 이후 제작된 항해 지도에는 골웨이만의 남서쪽에 더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이상해져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항해에서 이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은 하이브라질에 대한 거의 동일한 설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 섬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1480년경에 제작된 카탈루냐어 지도에도 아일랜드 남서쪽에 섬이 표시되어 있어 이 신화 속 장소와 비슷한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가장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하이브라질은 지도의 중앙을 관통하는 반원형 수로와 함께 완벽한 원으로 표시된다고 해요. 두 명의 탐험가가 섬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섬의 해안을 각각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는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그림을 보면 섬이 한 지점에 존재했더라도 그들은 단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유명한 하이브라질 방문 중 하나는 1674년 킬리베그의 존 니스벳이라는 아일랜드 선장 이야기예요. 그와 그의 선원들이 아일랜드 서쪽의 익숙한 해역을 항해하는데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어요. 안개가 걷혔을 때 그들은 바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것을 발견했죠. 배는 근처에 정박했고 4명의 승무원은 하이브라질로 가기 위해 해변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고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인이 준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신화적인 장소의 또 다른 목격은 몇 년 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노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을 때였어요. 그가 말한 노인은 이전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이브라질에서 며칠 동안 휴양하면서 해안을 걷다가 수평선에서 아일랜드 서해안의 친숙한 장소들을 본 기억도 있다고 해요. 1872년 한 남자가 이 신비한 섬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그 섬을 봤다고 맹세했어요.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섬이 진짜 존재했을까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이 너무 많아서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저희는 최근에야 이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샌디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2012년부터 구글 어스를 비롯한 지도에 등장했던 이 섬은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환상의 섬을 찾아 헤맸어요. 1876년 영국 선박이 이 섬을 발견한 기록이 있고 1908년에는 영국 지도에도 등장하기도 했죠. 수많은 탐험가가 이 섬을 찾는데 실패했지만 마침내 섬이 삭제되기 전까지 일부 지도에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샌디 아일랜드가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시드니 대학교의 한 과학자 그룹이 직접 나서서 섬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사진 한두 장도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상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육지는 보이지 않고 바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도 영국 배의 선원들은 부석 뗏목을 섬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석 뗏목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떠다니는 바위로 샌디 아일랜드가 있어야 할 곳을 지나서 떠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또 다른 가상의 섬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피어리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피어리는 그토록 원하던 북극 탐험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공에 완전히 새로운 섬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창의적인 마케팅 또는 사기라고 봐야겠죠. 피어리는 이전 탐험에서 그에게 돈을 준 친구 조지 크로커의 이름을 따서 이 신화 속 섬을 크로커랜드라고 불렀어요. 피어리는 1906년 북극 여행 중에 이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친구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죠.
심지어 피어리는 자신의 가짜 발견에 대한 책, 극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필하기까지 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다른 탐험가들도 이 가상의 섬을 찾기 시작했어요. 크로커랜드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에 등장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륙 전체로 불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섬을 북쪽에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흥미를 느꼈죠. 결국 피어리의 작은 계략이 밝혀지고 크로커랜드의 진실이 드러났죠. 이 신비한 섬 역시 방문객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즐기는 것 같아요. 1821년 한 남자가 남극에서 가까운 섬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배에 이름을 따서 에메랄드 섬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섬은 조금은 기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 사라지기를 좋아해서 탐험가들은 보물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머리를 긁적거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섬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섬이 교활한 닌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기억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에메랄드 섬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에메랄드 섬의 모습에 대해 동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벽이 있는 우뚝 솟은 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는 울창한 녹색 숲이라고 주장하죠. 심지어 한 선장은 착륙할 곳이 없는 작고 바위가 많은 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섬의 추정 위치를 둘러싸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1894년 노르웨이의 남극 탐험대는 이 찾기 어려운 섬을 마침내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빙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1949년 뉴질랜드에서 온 배의 승무원들은 에메랄드 섬이라고 생각한 것을 발견하고 흥분했지만 알고 보니 물 위에 떠 있는 구름 덩어리였어요. 이 다음 섬은 다니엘 도어티 선장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1841년 뉴질랜드에서 캐나다로 여행하던 중 태평양 남쪽의 한 섬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어티 섬이라고 명명했죠. 다른 선원들도 이 섬을 봤다고 주장하며 그 존재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1904년 스콧 선장이 도어티 섬의 추정 위치를 지나갔을 땐 그 섬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마술처럼 사라진 걸까요? 1931년 8월 11일 호주 신문에서 남극으로 항해하던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합동 탐험대가 도어티 섬의 추정 위치를 지나쳤지만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배에 지휘가는 섬이 있다고 알려진 곳 바로 위를 배가 지나갔다고 말하며 사건의 세부 사항을 언급했어요. 날씨가 맑았고 반경 내에 섬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숨어 있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도어티 섬은 1937년 영국 지도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인터넷 바다에 위치한 환상적인 장소인 밝은 면 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